자, 이번에 186페이지 아래쪽에 2번 보세요. 산화수 변화에 의한 산화 환원 갑시다. 자, 요것도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우린 지금까지 그 어떤 물질 속에 들어있는 원자의 산화수가 어떻게 되느냐 판단하는 것만 배웠었는데, 이 산화수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누가 산화되고 환원되는지 판단하는 문제도 나와요. 그게 화학에서 이제 본질적으로 사용되는 산화수의 이용 예가 되겠죠. 누가 산화되고 환원되는지 판단하는 거. 그렇죠. 그럼 이제 산화수를 이용해서 산화를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 하는 걸 배울 거예요. 지금부터. 중학교 때하고 통합과까지는 말이죠. 산소 갖고 전자 갖고 따지는 산화원원 판단하는 방법만 배웠다면, 이제 화원에서는 산화수를 이용한 산화원원 판단하는 방법 보겠다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반응식을 가지고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누가 산화됐고 누가 환원되는지 판단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반응식에 나와 있는 각 물질의 원소들의 산화수를 다 일단 적어야 돼요. 산화수 일단 다 적어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요거 중성유 합물이죠. 그러면 합은 0이고요. 그럼 우선순위 따지는데 철은 배정서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꼴찌 서열이고, 그럼 CL은 마이너스를 먼저 가져갑니다. 그런데 합이 0이 나오려면 얘는 얼마 줘야 돼? 플러스 3이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SnCl2 중성유 합물 합은 0입니다. 있겠죠? 그런데 Sn은 배정설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CL한테 먼저 주고요. 얘는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eCl2 중성유 합물입니다. Fe는 배정설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CL한테 먼저 주고요. 그럼 여기 자식은 플러스 2가 됩니다. SnCl4 중성유 합물입니다.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1 먼저 가져가겠죠. S는 이번에는 0이 나올 거니까 플러스 4가 됩니다. 이렇게 적어주고 변한 걸 가서 보세요. 자, 변했다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 화살표 건너갔더니 산화수가, 똑같은 원소의 산화수가 변한 원소가 있는지 보세요. Fe가 플러스 3에서 플러스 2로 변했죠. 이렇게 변한 걸 찾아가라 이거예요. 알았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변했냐면 Sn이 플러스 2에서 플러스 4로 변했어요. 이렇게 변한 걸 찾아가서 보세요. 알았죠? 자, 이때 Fe는 플러스 3에서 플러스 2로, 자, 플러스 3이면 전자 3개가 비어있는 상황인데, 플러스 2면은 전자 2개가 비어있는 상황이면 전자 하나를 얻었어요. 전자 얻었으니까 뭐 된 거예요? 환원된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게 환원이면 당연히는 뭐 됐겠어요? 산화 됐겠죠. 산화원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왜 그럽시다. 플러스 2에서 플러스 4다. 전자 2개 비어있는 상황에서 전자 4개 비어있는 상황으로 한다면 전자 2개를 잃은 거예요. 전자 잃으면 산화다. 이렇게 한다 그랬었어요. 현재 아시겠죠? 자, 이때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여기 CL이 산화수가 변한 걸까요? 안 변한 걸까요? 변한 거 아닙니까? 왜? 이거는 마이너스 3이고, 이거는 마이너스 2고, 이건 마이너스 4니까 변했잖아요. 아니에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산화수가 변했느냐 안 변했느냐 따질 때는 원자 한 개만 보는 거예요. 자, 여기 CL이 3개가 있어가지고 이 3개 산화수 합은 마이너스 3인데, 여기는 2개 산화수 마이너스 2고 2개 산화수 마이너스 4라서요. 합으로 따지게 되면 이거 안 변한 게 없어. 다 변해. 이렇게 되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알았죠? 예. 그래서 요거 하나만 보는 거야. 산화수가 변했냐 안 변했냐 따질 때는 원자 하나의 산화수가 변했냐 안 변했냐 따지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SL은 변한 게 아니야. CL은 변한 게 아니다.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 여기 지금 산화원을 딸 때 선생님은 지금 전자를 잃었는지 얻었는지 가지고서 산화환원을 따졌죠. 산화수를 적은 다음에 산화수를 보고 전자를 잃었는지 얻었는지 판단해서 산화환원을 따졌는데, 원래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산화수가 증가하는 반응은 산화고 산화수가 감소하는 반응은 환원이다.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외워두세요. 근데 실제로 이게 산화환원 판단할 때 산화수 증가 감소 가지고 산화환 판단하는 거는 저는 잘 안 해요. 왜냐면은요. 자, 산화는 전자를 잃는 거잖아요. 그런데 산화수는 증가하는 거래요. 왜 그런가 볼까요? 자, 아연이가 아연 양이온이 됐다고 치면은 이거 전자 2개 잃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산화된 거죠. 근데 요거 산화수 얼마인 거 봅시다. 절대규칙 호돈소죠. 0입니다. 절대규칙 단원자 이온이죠. 플러스 2입니다. 산화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증가했어요. 아, 그러네. 전자 잃을 때와 산화수 증가할 때, 요거 전자 잃을 때 산화수가 증가하는 거야. 그도 그럴 것이 이거 빵가에서 플러스 2가 됐으니까, 빵가에서 플러스 2가 됐으니까 산화수 이온과 수는 증가했지. 숫자, 수학적으로 숫자는 증가한 거지. 자, 근데요, 이게 부호가 방향이 약간 반대죠. 이거는 없어지는 거죠. 잃는 거고, 이거는 증가하는 거죠.
저도 가끔가다 이게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어차피 산화수는 전자 갖고 따지는 산화환원 반응을 보완하는 이론이었잖아요. 같은 개념인 거죠.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지금 부호가 반대 방향이 돼버린 거지. 이건 감소고 이거는 증가 개념이니까. 그래서요, 어차피 이 산화수는 전자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이론이기 때문에 이게 전자로 그냥 설명하는 게, 전자 갖고 판단하는 게 편해요. 그렇죠? 이거 산화수까지 들이대면 헷갈려갖고 막 실수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전자로 통일해서 그냥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이게 문제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외워두긴 해야 돼요. 산화수가 증가하면 산화다. 그런데 판단할 때는 전자를 이러는지 어딘지 이제 해가지고 판단해라 하는 거고요. 뒤에 가서 산화하는 반응식이라는 걸 갖다가 좀 우리 배워야 될 텐데, 그때도 몇 개의 전자를 이뤘는지 얻었는지를 판단할 줄 알아야지만 반응식의 개수를 맞출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전자 가지고서 판단하는 쪽으로 정리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해 두도록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반응식을 놓고 산화환원 판단하는 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리하면 산화수 쭉 적어놓고 화살표 건너가서 똑같은 온수의 산화수가 변했는지 확인하고, 변했다면 이뤘는지 전자를 얻었는지를 판단해서 산화환원 판단해라 하는 거고요. 정말 중요하죠. 이거는 뭐 무슨 시험에도 꼭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신이든 수능이든 시간에. 자, 그 다음에 이번에 187페이지 보시면 산화제, 환원제 하는 거 나와 있어요. 산화제, 환원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화제, 환원제는 이미 뭐 앞에서 얘기했었는데, 산화제는 뭐라 그랬어요? 자신은 환원되면서 남을 산화시키는 거고, 환원제는 자신은 산화되면서 남을 환원시키는 거다라고 했었죠. 소화제 생각하라고 그랬고요. 사실은 여기 내용은 그것만 알면 돼요. 근데 이제 하이탑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원래 화학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서 소개를 해놓은 건데, 요거 그냥 참고적으로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여기는 이제 뭐 얘기하는 거냐면은, 그러면은 산화제는 남을 산화시키는 거잖아. 자신은 환원되는 거고. 그럼 이제 산화제는 어떤 게 산화제로서 잘 작용할 수 있느냐? 그렇죠. 좋은 산화제 조건은 뭐냐? 이런 것에 관한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여기다 수록을 해놨고요. 자, 그러면 산화제는 남을 산화시키는 거니까 자신은 환원돼야 된다 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그 산화제로 작용할 수 있는 물질은 어떤 물질이 있는 거냐면, 자신은 환원돼야 돼요. 그럼 환원되려면 전자를 뺏어야 되겠죠. 뺏어야 돼. 그래서 전자를 얻는 성질이, 말이 좋아 얻는 거지 뺏는 거예요. 강할수록 좋은 산화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 한다는 거고요. 그럼 누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전기음성도가 큰, 전기음성도가 공유전자상 잡아당기는 상대적 능력. 쉽게 해서 전자 당기는 힘이잖아. 전기음성도가 큰 대부분의 비금속은 보통 산화제가 된다더라. 그래요. 얘네들은 보통 음이온 되려고 하잖아. 음이온. 비금속들은 옥텟 뜰 때 음이온 된다. 기억나시죠? 비금속 원자는. 그래서 비금속들이 보통 산화제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요것들은 뭐 굳이 또 이걸 또 안 외워도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지만,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알겠지만, 요거 MnO4 할 때요, Mn, K2CR2O7 할 때 이거 CR, 그 다음에 HNO3 할 때 이거 N, 그 다음에 HClO4 할 때 이거 CL. 얘네들이 들어있으면 이거는요, 무조건 환원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해요. 왜냐면은, 요 망가니즈가 이게 산화수가 플러스 7이에요. 얘는 여기서 플러스 7이고, CL은 여기서 플러스 6이고, N은 플러스 5고, 여기 CL이 플러스 7입니다. 플러스 7가 양이온? 이게 무슨 뜻일까요? 원래 이 망가니즈나 크롬이나 질소나 CL은 전자를 빼는 힘이 그닥 센 원자는 아니었었는데, 얘네들이 말이죠. 요거 MnO4-, Cr2O7E-, NO3-, ClO4-라는 다원자 이온을 만들면서 산소하고 결합을 했겠죠. 산소하고 결합하는 과정에서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세상에서 두 번째 센 놈이니까 전자를 끌고 가버리더라 이거야. 누구의? 요 망가니즈, 크롬의, 질소의, CL에. 그래서 얘네들이 산소하고 결합하면서 산소에게 전자를 많이 뺏겨가지고서 플러스 7가 플러스 6가 플러스 5가 플러스 7가 이온이 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바짝 약이 올라 있는 거예요. 전자를 너무 많이 뺏겼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산소한테 다시 뺏을 수는 없어요. 산소가 힘이 센 놈이니까. 그러니까 이놈 자식이 산소한테 뺄 수 없는데 이게 바짝 약이 올라 있고, 그래서 전자 빼는 힘이 강해져 있는 거야. 당연하죠. 플러스 7가니까 전자에 대한 인력이 양전기 띈 놈이 당연히 음전기 띈 전자가 인력이 작용하는데, 플러스 7가짜리가 당연히 힘이 세게 작용하겠죠. 1가짜리, 2가짜리보다는. 6가짜리, 5가짜리, 7가짜리. 그래서 얘네들이 다른 놈의 전자를 뺏는 힘이 세다, 환원이 잘 된다. 그러면 이제 산화제로 작용한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이 보통 강력한 산화제로 작용하고,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환원된다 그러면 보통 무방하게 맞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똑같은 원소를 하더라도 여러 개의 산화수를 가질 수 있더라 하는 걸 배웠었는데, 이때 이 망가니즈가 방금 봤지만 플러스 7 또는 플러스 4, 플러스 3, 플러스 2가 되는데, 이 중에서 누가 환원 제일 잘 되겠어요? 누가 강력한 산화제겠어요? 이해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산화수를 가지는 경우 산화수가 가장 큰 원자를 포함한 화합물이 가장 강한 산화제가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 드리죠.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굳이 이거를 꼭 외워야 풀 수 있는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구나. 정리하면 비금속은 보통 환원 잘 되니까 산화제. 그 다음에 이런 애들, 그러니까 산화수 큰 원소를 포함한 물질은 보통 산화제.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산화수를 갖는 원자핵 중에는 산화수가 큰 놈이 보통 강력한 산화제. 자, 그럼 환원제는 어떻게 될까? 환원제는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자, 환원제는 지가 산화되는 거죠. 산화는 전자를 잃어야 되는 거죠. 전자 잘 뺏기는 놈. 그럼 전자 잘 뺏기는 누구다? 금속. 금속은 금속 원자 옥텟 뜰 때 양연된다. 아까 우리 이온화 경향이라는 것도 배웠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MnO4-처럼 산화수가 여기 플러스 7 이렇게 큰 산화수를 가지고 있는 놈이 전자를 빼는 힘이 전자에 대한 인력이 셀 거니까, 네, 그래서 강력한 산화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처럼 환원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얘는 산화수가 큰 거라면 얘는 산화수가 작은 원소를 포함하는 것. 그렇죠? 산화수가 작은 원소를 포함하는 것. 예를 들어서 여기 Fe, 여기 플러스 2예요. 이것도 플러스 2고, 여기 지금 마이너스 2고, 여기 지금 산화수가 좀 보통 작은 거야. 그러니까 Fe가 플러스 2가도 있고 플러스 3가도 있어요. 그죠? 주석이는 아까 봤지만 플러스 2가도 있고 플러스 4가도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이 주석의 경우는 플러스 2가짜리하고 플러스 4가짜리 중에서 플러스 4가짜리가 이게 환원이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4가짜리 주석을 갖고 있는 놈은, 네, 보통 산화제로 작용할 수 있을 거고, 근데 플러스 2가짜리는 요놈 자식은, 네, 요게 거꾸로 산화가 잘 될 거니까 환원제로 작용할 수 있겠다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Fe도 플러스 2가짜리 플러스 3가짜리가 있는데 플러스 3가짜리가 전자를 잡아당기면 세갖고 환원 잘 될 거 아니야. 그럼 2가짜리는 꼭 상대적으로 산화가 잘 된다, 환원제다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여러 가지 산화수를 가지는 경우에는 산화수가 가장 작은 원자를 포함하는 놈이 강한, 네, 환원제. 자, 예를 들어서 S가 마이너스 0, 플러스 4, 플러스 6. 자, 아까 얘기했었죠. 요거 SO3에서 요 S는 플러스 6이니까 전자를 갖다 잡아 빼면 되게 세겠죠. 양전기 띄면서 플러스 6 가니까. 그러면 이런 자식 환원제일 때니까 이건 강한 산화제가 될 건데, 거꾸로 얘는 이건 산화가 산화가 잘 되니까 강한 환원제가 되겠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로 갈수록, 네, 강한 환원제가 되고, 강한 산화제가 되고, 일로 갈수록 강한 환원제가 된다 한다는 거예요. 자, 네. 이건 아까 했던 거고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되는 거. 너무 당연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그런 게 있구나 하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산화제, 환원제, 상대성 그런 거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자, 요거 내용도요, 그런 게 있구나 하고 상대적으로 보는데, 자, 요거는 가끔 가다가 내신에서 이제 보통 문제로 다뤄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내신에서 다뤄줄 수 있는 내용을 갖다가 좀 중점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산화제와 환원제의 상대성이라는 건 뭐 하는 거냐면, 똑같은 물질이 말이야. 똑같은 물질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산화가 될 수도 있고 환원이 될 수도 있더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물질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산화가 되면 환원제가 되는 거고, 환원이 되면 산화제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상대적. 알았죠? 오케이. 자, 예를 들면은요. 자, 여기 SO2, Cl2, H2O, H2SO4 하고, 그 다음에 SO2, 똑같은 SO2가 반응하는데 H2SO가 반응하고 이렇게 되는 반응이에요. 그렇죠? 자, 요거 누가 산화됐고 누가 환원되는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화수를 이용해서 산화환원 일단 판단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게 산화제 환원제가 이게 상대적이구나. 산화제 환원제 그 산화력과 환원력의 크기가 상대적이구나 하는 것을 보자 한다는 거고. 자, 일단 산화수 조사해서 산화환원 판단할게요. 중성화물 합은 0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는 황혼 꼴찌설이니까 산소한테 있어요. 그럼 얘는 얼마냐면 플러스 4입니다.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플러스 4. 이거 이제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Cl 절대규칙 호돈소죠. 이거 0입니다. 이거 많은 친구들이 이거 마이너스 1이라고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CL이 마이너스 1일 때는 화합물이나 다원자 이온 속에서 마이너스 1이 가능한 거지. 호돈소 물질은요. 절대규칙 0입니다. 이건 0이에요.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H2O. 자, H2O에서 H하고는 산화수를 좀 빼고 가볼게요. 왜냐면은 이게 쭉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이게 산화형 반응식에서 물이 나오면은 물은 웬만해서는 즉 H하고 O는 웬만해서는 산화수가 잘 안 변해요. 그렇죠. 항상 안 변하는 거 아니야. 변할 수도 있는데 웬만해서는 H하고는 산화수가 안 변해요. 그래서 H하고 O는 빼고 나머지 원자들 그러니까 H하고 빼고 황하고 Cl 위주로 먼저 보세요. 그러면 누가 산화됐고 하는지 좀 빠르게 판단할 수 있을 거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요. H하고 빼고 황 여기서 H 빼고 Cl 얘를 좀 증정적으로 봐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 Cl부터 볼까요? 자, 그럼 얘는 일단 CL 보는데 CL만 갖고서 또 산화수를 따질 수는 없어요. 이걸 전체적으로 따지려면은 우리 아까 했던 절대규칙 충수화물 0이다. 우선순위 수소가 플러스 1이죠. 그럼 이게 나중설이니까 얘는 합이 0 마이너스 된다. 이거 마이너스 1이구나. 오, 변했네. 이거 뭐야? 딱 변하죠. 그 다음에 자 H2SO4에서 자 S 따집니다. S만 따지면 안 돼. 일단 우리 아껴서 얘기했던 규칙을 닦고 따지는 거야. 자, 일단 절대규칙 중성염물 합은 0이죠. 그 다음에 우선순위 따진데, 3원소네. 그럼 3원소인데, SO4 2-는 다원자윤이 들어있으므로, 자, 요거는 플러스. 근데 수소는 신경 쓰지 말고 S만 보자고. 그러면 SO 합해갖고 마이너스인데, 그럼 산소가 마이너스 2겠죠. 우선순위가 더 높아서. 황은 꼴찌 서열이니까. 그럼 이게 마이너스 2가 나오면 플러스 6. 그러면 변했네요. 여기 수소하고 산소는 안 변한 거예요, 그러면. 알았죠? 자, 그럼 얘가 전자 2개를 잃었으니까 자, 4개 비어 있다가 6개 비어 있는 거죠, 지금. 전자가 4개 비어 있다가 6개 비어 있는 거니까. 그럼 2개를 또 잃었으니까 얘는 뭐 된 거다? 산화되는 거고. 그러면 이 자식은 이제 환원제가 되는 거고요. CL은 빵에서 마이너스 1이 됐으니까 전자 하나를 얻은 거다. 전자를 얻으면 환원이죠. 잃으면 산화고 얻으면 환원이에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는 이제 요거 SO2를 위해서 똑같고요. 자, H2S. 자, 그러면 우리 H 빼고 황, H하고 O 빼고 그러면 황밖에 없어요. 그럼 황을 중점적으로 보자고. 이런 거 이제 안 하고 일단 건너뛰어가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절대규칙 중성염을 합은 0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는 수소한테 있으니까 얘한테 플러스 1짜리를 2개 주면은 요거는 합이 0 나오려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이거는 얼마예요? 절대규칙 먼저 따지는 거 잊지 마요. 호돈소니까 0이에요. 그럼 변했어요. 플러스 4가 빵이 됐어요. 그러면 4개 비어있다가 꽉 들어찼으니까 4개를 얻었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2가 빵이 됐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2가에서 빵 됐으면 이게 전자 2개를 얻고 있다가 빵 됐으니까 2개를 잃은 거죠, 얘가 지금. 전자 얻으면 환원이고 잃으면 산화입니다. 알겠죠? 잘 봐요. 아니, 똑같은 SO2가요. 얘가 Cl 타고 만날 때는 산화됐는데 H2SO하고 만날 때는 환원돼요. 똑같은 물질도 누구하고 만나에 따라서 산화가 될 수도 있고 환원될 수 있다. 즉 환원제가 될 수도 있고 산화제가 될 수도 있다 한다는 거. 이렇게 상대적이다 한다는 거고요. 대충 이해 가셨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시험 문제가 어떤 게 나오냐면 말이죠.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요 H2S하고 Cl2하고 반응하면은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되겠느냐 하고 판단하라는 문제예요. 얘하고 얘가 반응하면. 지금 여기 반응식에서 보면은 얘하고 얘의 반응, Cl2하고 H2S 반응식은 없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알아요? 누가 산화되고 환원되는지. 만들어 봐야 돼?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다가 전자 빼는 힘을 적어봐요. 자, 여기 SO2하고 Cl2 중에서 환원이 전자를 얻는 거, 뺏어가는 거죠. 말이죠. 얻는 거지. 뺏어가는 거야. 즉, 환원이 전자 뜯어가는 거야. 그럼 Cl2가 SO2보다는 전자 빼는 힘이 세요. Cl2가 환원됐고 SO2가 산화됐으면 전자가 이렇게 넘어간 거야. Cl2가 뺏어간 거예요. 근데 SO2가 H2S 중에서는 SO2가 환원됐으면 SO2가 H2S의 전자를 뜯어간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전자 빼는 힘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전자 빼는 힘이 셀수록 뭐가 잘 된다? 환원이 잘 되는 거죠. 그러면 약할수록 뭐가 잘 된다? 산화가 잘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상대적이라는 거야. 환원 잘 되니까 얘가 산화제가 잘 되는 거고 이쪽으로 갈수록 환원제가 잘 된다는 거고요.
이게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만나면은 요게 산화제고 요게 환원제고, 요렇게 만나면은 요게 산화제고 요게 환원제다. 이제 그런 뜻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Cl2하고 H2SO가 반응해봐라 이거예요. 그럼 이쪽에 생성물이 누군지 모르고 산화수 조사 안 하고도 바로 알 수 있겠다 한다는 거죠. 전자 빼면 누가 쓰면 얘가 쎄잖아요. 그럼 얘가 전자 뜯어가겠죠. 이거 환원된다는 거예요. 얘는 산화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문제는 다뤄질 수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 알아두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산화제, 환원제 상대성. 상대적이다. 누구 만나냐에 따라서 산화되고 환원도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걸 보고 요거를 찾아서 이런 거에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알았죠? 네, 그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번에는요, 산화하는 반응식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산화하는 반응식, 이거 뭐 얘기하는 거냐면은, 산화하는 반응식의 개수 맞추는 거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산화하는 반응식 개수 맞추기는 예전에는 화공 교과서가 없었었어요. 이번에 교과서 바뀌면서 새로 들어왔었던 거였고요. 요 내용은 예전에 이제 일반학에서 주로 다뤄졌던 건데, 요번에 이제 새로 들어왔는데, 이게 사실은 좀 굉장히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산화수 규칙을 이용해서 산호 찾고, 그 산화수를 이용해서 누가 산화되는지 환원되는지 판단만 할 수 있다면, 거기 플러스 알파, 그래서 한 가지 정도만 추가해 두면은, 여기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원래는 어려운 내용인데, 그래서 그 산화수 찾는 거, 그거 갖고 산화환원 판단하는 거, 그게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산화하는 내용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근간이 되는 내용이에요. 자, 산화하는 반응식 개수 맞추기. 뭐 이게 독특합니까? 우리 1단원에서 반응식의 개수 맞추기 배웠잖아요. 근데 그거는 약간 달라요. 자, 그건 왜 다르냐면은, 그 산화하는 반응은 말이죠. 전자가 이동하는 반응이에요. 그죠? 이때 반응식의 개수 맞출 때는 원자 종류 숫자 같도록 개수를 맞춰야 되는데, 산화하는 반응의 경우에는 산화된 놈이 잃어버린 전자와 환원된 놈이 얻은 전자 숫자도 같도록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반응식 개수 맞추는 거랑 약간 다르더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산화하는 반응식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변의 원자 종류 숫자가 같도록 맞출 뿐만 아니라 이동한 전자, 잃어버린 전자와 얻은 전자가 같도록 개수를 조절해 줘야 돼요. 그래서 얘 때문에 조금 복잡하더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이제 얘기가 거기 좀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근데 그 188페이지 나와 있는 그 내용은 안타깝게도 조금 어려운 예를 들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쉬운 예를 좀 먼저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그 188페이지 내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디를 먼저 볼 거냐면은 190페이지로 거기 가서 보시면은 산화하는 반응식의 완성 그래갖고 산화수법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걸 좀 먼저 하도록 할게요. 즉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거 개수 맞추는 거 좀 가도록 합시다. 거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뭐 이렇게 여러 단계 적어놨는데요. 얘는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일단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여기 지금 반응식에 나와 있는 각 물질들, 원자들의 산화수를 다 조사한 다음에 누가 산화됐고 환원됐는지를 먼저 다 적으세요. 그리고 누가 산화됐고 누가 환원됐구나 하고서 판단을 하세요. 이해가셨죠? 거기까지는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여기다 다시 적어볼게요. SN2 플러스하고 MnO4 마이너스, 그 다음에 H 플러스, 그 다음에 SN4 플러스, 그 다음에 Nn 2 플러스 H2가 있을 때 일단 산화수부터 조사합시다. 첫 번째, 절대규칙. 단원자 이온이잖아요. 단원자 이온. 단원자 이온은 이온 가수가 산화수죠. 그 다음에 절대규칙. 이게 다원자 이온이죠. MnO4 마이너스. 그러면은 요 각 원자의 산화수합은 마이너스 1이다. 그런데 배정서열 따져야 되는 거죠. 배정서열. 그러면 망가네즈는 무조건 꼴찌 서열인 거죠. 배정설이 안 들어와 있으니까. 요거 산소한테 우선순위가 있고, 그럼 마이너스 2짜리가 4개가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 2 나오려니까 얘는 얼마나 나온다? 플러스 1이 나온다. 요거 절대규칙 단원자 이온이죠. 그럼 이온 가수가 산화수고. 절대규칙 단원자 이온 이온 가수가 산화수고. 절대규칙 단원자 이온 이온 가수가 산화수고. 절대규칙 중성염을 합은 0인데 우선순위는 수소하고 산소 중에서 수소한테 먼저 있다. 그럼 플러스 1, 산소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적어준 다음에 변한 걸 찾아보세요. 자, 화살표를 건너갔더니 똑같은 원소의 산화수 변한 게 있는가요? 네, 주석이 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변했나요? 망가니즈 변했네요. 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MnO4-에 Mn은 뿌라칠가니까 저건 무조건 환원되는 거다. 왜? 망가니즈가 뿌라칠가니까 전자분이 굉장히 세져가지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자식이 7에서 2로 바뀌었고요. 자, 이제 주석이가 플러스에서 플러스 4가 됐으면 2개 비어있다가 4개 비어있는 거죠. 전자가 2개 비어있다가 4개 비어있으면 2개를 잃은 거잖아요. 그럼 뭐 된 거다? 산화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7개 비어있다가 2개 비어있으면 5개가 채워진 거죠. 그럼 얘는 전자를 얻었잖아요. 환원된 거죠. 알았죠? 네, 여기까지는 동일하다. 이거 여기까지는. 자, 그 얘기가 누가 산화되고 환원되냐고 적어놓은 거 여기까지 이제 다 적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는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 같도록 개수를 맞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가 같도록 하는 게 무슨 말이야? 잃은 전자수하고 얻은 전자수가 같도록 산화된 놈이 잃은 전자수하고 환원된 놈이 얻은 전자수가 같도록 개수를 맞춰라 한다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다 안 적어놨는데 이렇게 합시다. 한 단어만 잘 기억해 두세요. 잃은 전자수와 얻은 전자수가 같도록 맞추는 방법은 최소 공배수를 기억하세요. 최소 공배수. 잃은 전자수와 얻은 전자수의 최소 공배수가 되게 하는 숫자를 개수로 설정해 준다. 뭔 소리냐? 자, 2하고 5의 최소 공배수를 따져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은 여기 주석이가 반응할 때 전자 2개를 잃어요. 여기 망가니즈, MnO4에서 망가니즈가 지금 전자를 얻는데 망가니즈 하나당 전자를 5개를 얻어요. 그러면 이거 주석 이온과 망가니즈 이놈이 1대1로 반응하면 안 되죠. 왜? 요거 하나당 2개 잃는데 이거 하나당 5개 얻으면 3개가 부족하잖아. 그럼 3개는 어디서 얻어와? 외부에서 얻어와? 만약에 외부에서 누가 전자를 줬다면 그것도 반응에 참여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여기다 적어야 되는데 여기는 없잖아. 즉, 얘 전자는 몽땅 그냥 주석에서만 얻어왔다는 거고 얘가 이런 전자는 몽땅 망가니즈로부터 넘어가는 거야. 그럼 이거 1대1로 반응한 게 아니잖아. 그럼 몇 대 몇으로 반응해야겠어? 그 몇 대 몇으로 반응해서 그 몇 대 몇이 바로 개수비가 되는 거잖아. 이해했잖아? 그러면 얘가 몇 대 몇으로 반응했는 걸 어떻게 따져? 최소 공배수를 따져라 이거야. 2하고 5의 최소 공배수 뭐예요? 10이죠? 10. 다 아시죠? 오케이. 자, 그래서 10이 되게 하는 숫자가 있을 거다. 그럼 10이 되게 하는 숫자가 뭐가 있냐면 얘는 곱하기 5를 하시고 얘는 곱하기 2를 하셔라. 이해가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5와 2를 개수로 잡아라요. 아, 그러니까 주석이 앞에다 5를 적어. 여기만 적는 게 아니고 여기다 적어. 왜? 이거 주석이 5개 반응할 거니까 여기도 5개가 네, 이렇게 4 플러스로 남아있겠죠. 그 다음에 망가니즈 앞에다가는 2를 적어. 이해가셨는가요? 이게 여기 얘기하는 거였어요. 2단계.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원자, 즉 산화수가 변하지 않은 나머지 원자 누가 있었어요? 산소하고 수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소하고 수소는 웬만해서는 잘 안 변한다 그랬었죠. 꼭 안 변하는 건 아니지만 이때 산소하고 수소의 이제 나머지 원자의 개수를 맞추는데 이때는 보통 산소를 먼저 맞춰요. 그 다음에 수소를 맞추게 돼 있다. 자, 여기 산소 몇 개야? 8마리. 그럼 이쪽에 8마리 돼야 되는데 여기 산소가 여기밖에 없네요. 여기는 없어요. 그럼 여기다 8을 써줘요. 그런데 이렇게 썼더니 수소가 16마리. 그러면 얘도 16마리 될 거니까 16을 적어주라.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개수를 맞추게 돼 있다 한다는 거. 이거 쉽죠? 네, 별로 어렵지는 않았었다 하는 거였고요.